아, 네, 안녕하세요. 29cm의 유일한 UX 리서처 김소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9cm 행성에 떨어진 UX 리서처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첫 리서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UX 리서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업무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와 협업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마침 희창님께서 저한테 발표 제안을 주셔서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대부분 UX 리서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X 리서처가 있으면 앞에 UX를 지우고 리서처에 대한 역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리서처니까 다 조사해야지.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 혹은 설문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UX 리서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제가 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앞에서 이제 생각하셨던 설문하는 사람, 인터뷰하는 사람은 사실 사용자와의 만남의 일부분에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용자의 만남을 통해서 결과 분석을 하는데 단순하게 사용자가 뭐가 불편해요라고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로우 데이터 안에서 그 패턴을 파악하고 패턴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인사이트를 뽑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인사이트를 다 뽑고 나서는 그 결과를 이제 29cm 내부에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때 사용자와 29cm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더 넓게는 그 UX 전문가로서 29cm 앱이 굿 UX인지 배드 UX인지에 관한 조언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신뢰를 갖고 저한테 일을 맡겨주십사 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저는 심리학 전공과 인지심리학 석사를 전공을 했고 석사를 밟을 때 UX 트랙도 함께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 삼성 디자인 멤버십을 통해서 그 UX 실무 경험을 쌓았고 졸업하고 나서는 UX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 UX 리서치부터 기획까지 모두 담당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 회사와 합쳐서 인하우스 리서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cm의 UX 리서처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X 리서처를 이해하려면 UX랑 UI의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UI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요소로 버튼, 이미지, 필터, 아니면 소팅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익숙하지 않는 방식으로 UI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익숙한 방식의 UI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로 사용자가 29cm 앱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모든 경험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의 의도대로 잘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메이커들이 우리가 본인이 사용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굉장히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엉뚱한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기를 위해서 굉장히 예쁜 동물 모빌을 이렇게 달아놓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근데 아기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모빌을 보기 때문에 모빌에 동물 엉덩이만 볼 수밖에 없는 시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그 시각이 뇌만큼 발달 단계가 느리기 때문에 아기는 검정색이나 흰색밖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동물이 무슨 색인지도 알지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부모의 시선과 아기의 시선이 다르듯이 메이커의 시선과 사용자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말버릇처럼 UX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개선해보자 라는 말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왜 중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는 실험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텍스트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 있는 색상을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텍스트 색상이랑 텍스트가 가진 의미가 불일치할 때 스트롭 이펙트라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읽고 있는데 이게 텍스트가 가진 색상을 제가 읽어보라고 하고 텍스트가 가진 색상이랑 가진 의미가 불일치하니까 인지 처리 시간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던 일이 되게 익숙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인지 처리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스트롭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용자들이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UX를 마주쳤을 때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탐색 결정 구매에 방해하는 UX를 제공하면 사용자를 이제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탈까지 만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좀 더 제가 조각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용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텍스트가 가진 의미와 텍스트가 가진 색상이 불일치할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UX와 UI라는 것이고 이때 커그니티브 리소스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커그니티브 리소스라는 거는 인지 자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지각하고 인지하는 이럴 때 발생하는 프로세스에 드는 자원을 커그니티브 리소스라고 하는데 이 커그니티브 리소스라는 건 굉장히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일부가 낭비가 되면 정작 쓰여야 할 곳에 쓰여야 할 인지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9cm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 옷을 탐색하고 고르고 결정하려고 여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요 과업인데 그럴 때 쓰여야 할 커그니티브 리소스가 우리 앱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사고하는데 그 중요한 인지 자원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런 날것의 워딩을 빌리자면 오타나 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타나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은 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이탈이 발생을 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부정적인 인상으로 이제 29cm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인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잘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면접자의 인상이 이제 뭐 3초 만에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걸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잘 바뀌지 않는 거를 저희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인상으로 인해서 재진입하지 않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UX 리서치가 다른 리서치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서치에는 굉장히 마케팅 리서치도 있고 데이터 리서치도 있고 UX 리서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UX 리서치가 제일 좋아요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마케팅 리서치랑 데이터 리서치를 볼 때와 같은 관점으로 UX 리서치 결과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UX 리서치는 정성 리서치 조사로 사용자의 행태, 니즈, 기대 등을 알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 결과를 가져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5명 중에 그럼 몇 명이 선호했냐? 5명 중에 몇 명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정성 리서치 방법에서 적합한 질문 형태는 아니고요. 이게 적절한 질문으로 치환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A 디자인을 왜 선호하고 왜 비선호했는지 어떤 부분을 불편하다고 느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 이런 형태의 질문이 UX 리서치에 적합한 질문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데이터 중에 그 컨텐츠와 관련된 데이터 결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지만
그 알파벳으로 제가 치환을 해놓은 건데 사용자의 컨텐츠 방문 주기는 평균 N1로 사용자는 M일치 컨텐츠를 놓치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이 데이터 결과의 특징은 뭐냐면 숫자로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같은 현상을 UX 리서치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사용자는 2,9cm에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컨텐츠를 굉장히 발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상품 리스트랑 상품 상세 내용 내에서 자연스럽게 컨텐츠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what과 why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리서치 결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과와 UX 리서치 결과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29cm의 선물하기 기능이 있죠. 그때 마케팅 리서치 결과가 실제 진행하지 않았지만 마케팅 리서치 결과를 제가 가상으로 넣어 놓은 건데 설문조사로 사람들한테 선물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물을 고르는 기준 1순위가 상대방의 취향이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선물하기 기능에 대해서 UX 리서치를 진행을 실제 했는데 이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선물하는 기준을 보면 자신이 평소에 갖고 싶던 관심이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선물을 고른다라는 리서치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한 현상에 관해서 트렌드와 경향성을 넓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UX 리서치 결과는 특정 군을 리크루팅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그런 정말 현미경 같이 미세한 행태를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그 29cm 내에서 어떻게 리서치 결과가 다른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전전 회사에서 경험했던 UX 리서치 그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2015년에 진행한 프로젝트였어요. 이때 지금은 AI 스피커가 굉장히 흔해졌지만 당시에는 미국의 아마존의 알렉사라는 그 AI 스피커 말고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스피커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음성 제어 기반 홈 디바이스를 집에서 사용할 때 UX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냐 그거를 발굴해 달라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실제 국내에는 이걸 써본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구를 리크루팅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깊었어요. 이때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그 위자드 오브 오즈라고 그 오즈의 마법사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실제 작동되는 제품은 아닌데 모그업 제품을 갖다 놓고 미러룸 뒤에서 그 진행자가 마이크로 이렇게 실제 AI처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그때 이 사람이 사용자가 실제 집에서 어떤 뭐 에어컨을 켜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음식을 주문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드리고 실제 이 목업 제품이랑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관찰하는 리서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AI 스피커를 실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AI 스피커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 사람들이 실제 이걸 만났을 때 기대하는 역할과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성으로 뭔가 인풋을 할 때 어떤 인터랙션의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이게 되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굉장히 몰입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에어컨을 켜달라는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오늘 날씨 더우니까 그냥 에어컨 켜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기계라는 걸 아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뭔가 시리랑 대화하듯이 에어컨 켜줘 이렇게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이 기계가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박 운행 프로그램의 UX UI를 개선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에지이즈 선박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거를 2B로 어떻게 하면 좀 더 UX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였고요. 이거를 위해서 기관사랑 항해사의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했고 실제 그 울산에 내려가서 건조 중인 선박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15층 되는 높이의 그 조정실에 올라가서
기관사랑 항해사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어떤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지라는 걸 관찰하는 그런 리서치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거는 투비 시스템에 대한 니즈라든지 아니면 기관사랑 항해사가 평소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예를 들어 알람 정보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색상에 대한 체계라든지 이런 절대 바꿀 수 없는 정보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선박에 직접 올라갔을 때는 어떤 걸 알 수 있었냐면 창문이 굉장히 넓고 커서 실제 야간 운행을 할 때는 이게 스크린이 밝으면 밖에 있는 환경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그 조도 조절이 가능한, 자동으로 가능한 이런 특징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UX 리서치라는 거는 어떤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다라는 것을 예시를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UX 리서처의 이제 역할이랑 필요한 이유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29cm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이 디자이너가 굉장히 잘 닦은 보도 블럭이 있죠. 근데 희망선이라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쪽이 편하니까 계속 이 잔디밭 위로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디밭가 다 파헤쳐서 없는데, 이곳에 일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희망선을 걷는다고 이들을 억지로 이 디자인된 길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 희망선의 길을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는 UX 리서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